근데 지금 풀이할 거야. 애들 다 했어. 자, 보자. 25번에 2번, 26번에 5번, 29번에 1번. 다들 얼추 잘했고, 그냥 짚어줄 거 살짝 해보자. 25번은 뭐 다들 잘했고, 25번에서 하나만 얘기하자면 지금 P, Q, R의 진리집합의 원소들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P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 X는 2 또는 5 이고 Q도 뭐 그냥 쓰면 되지. 별일 없고. 자, R이 문제인데 지금 주어진 R 그대로라면 범위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9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러면 여기서 이 R의 범위가 제일 까다롭지. 또는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바꾸는 게 조금 더 수월하잖아. 너희가 찾을 때. 자, 그 상태, 그 정도는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구하라고 하는 애를 보니까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R의 여집합의 전체 교집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지금 일단 전체 집합이 자연수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과 R의 여집합 중에서 요 R의 여집합만이 가장 바꾸는 게 좋지. 얘네들은 딱딱 떨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굳이 여집합으로 바꿀 이유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얘만 냅두고 얘네는 드모르간으로 묶어버리자.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답은 나오는데 가장 수월한 방법을 가자는 얘기지. 됐지? 자, 그럼 여기서 P와 Q의 합집합은 뭐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하자면 여기서 마무리 짓고 여기서 해도 되는데 하나만 더 하자면 계속 말하지만 P와 Q는 여집합이 없는 게 좋아. R은 여집합이 있는 게 좋아. 그래서 교환 법칙으로 순서 바꾼 뒤에 차집합으로 바꿔버리면 제일 깔끔하겠지. 요게 가장 이쁜 풀이.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답은 나올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산하면 되지. R의 여집합 내 의도대로 R의 여집합이 나릴 거고 R의 여집합은 자연수 집합 중에서 얘 반대니까 2, 3, 4, 5, 6, 7, 8이니까. 그치? 그러면 2부터 8까지에서 P와 Q의 합집합을 날려버리면 되지. 그럼 P와 Q의 합집합은 1, 2, 3, 4, 5, 6, 12. 그러면 뭐 남냐? 2, 3, 4, 5, 6, 7, 8 남네. 오케이? 그래서 답이 15. 이랬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 이대로 해도 되고, 여기서 멈춰도 되고, 다 가능해. 다 가능한데, 가장 효율적인 계산, 너희가 덜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계산은 여기까지 와야 된다. 오면 좋겠다. 정도. 무조건 여기까지 와야 문제가 풀린다까지는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바꾼 기준이 뭐였어? 진리집합, PQR의 진리집합을 보니까 가장 까다로운 게 얘란 말이야. 얘는 지금 9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전체 자연수 집합 중에서 얘는 끝도 없잖아. 얘만. 그래서 얘는 여집합으로 돌리는 게, 부정으로 돌리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거를 살려주는 쪽으로 가자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고. 26번에서 지금 조건과 그 부정의 표현이네.
이건 뭐 다들 잘 할 테니까. 기억. x제곱이 0보다 크다. 식으로하자. x제곱이 0보다 크다. 얘 부정은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 니은. a가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얘의 부정은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b는 0보다 크다. 다들 알지, 얘들아? 대소 비교할 때 결국에 수학에서 쓰는 대소는 크다, 같다, 작다. 그러니까 여집합 개념, 부정은 여집합 개념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가 아니라 국어나 영어처럼 작다가 아니라 얘를 뺀 나머지인 거지. 그래서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뭐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다, 뭐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크다, 이렇게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되고, 뭐 이거와 또는 다들 알 거고. 다음 디귿. a와 b를 곱한 게 0이 아니다. 자, 그럼 요거는 해석이 필요하지. 그럼 요거의 부정은 a, b는 0이다가 아니거든. 그지? 자, 요거 해석해주면 뭐야?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지. 풀었을 줄 알아야지. 둘 다 0이 아니어야 곱한 게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의 부정은 a가 0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써줘야 맞겠지. 근데 그거를 지금 디귿에 있는 말처럼 A, B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다. 그게 저 말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그지? 그래서 답이 26번에 5번이라는 거고, 지금 풀라는 거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29번이지. 29번 보자. 뭐 다들 잘 풀었던데. 자, 29번에서 일단 진리집합 찾아주면 P와 Q를 보니까 지금 이 정도는 이제 감오지. P는 애지간하면 부정으로 바꾸고 싶어야 돼. 맞나? 그지? 2차식이 0보다 크다 쪽이니까 또는으로 연결되잖아, 답이. 그지? 다음 Q는 애지간하면 안 바꾸고 싶어야 돼. 왜? 2차식이 0보다 작다니까 답이 깔끔하거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준 게 not Q이면 P다가 거짓이래. 근데 지금 여기서 얘가 시키는 거 보니까 얘는 Q를 바꾸고 P는 냅두래. 근데 나는 봤을 때 P를 바꾸고 Q를 안 바꾸고 싶잖아. 그럼 당연히 문제에서 얘를 거짓이다 라고 했지만 내 필요에 따라서 얘가 거짓이면 당연히 얘도 거짓이겠지. 그래서 얘로 해도 답은 나오겠지, 당연히. 근데 요걸로 하는 게 훨씬 덜 헷갈린다라는 거고. 오케이? 대우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이제 내 의도대로 not P와 Q의 진리집합을 찾아주면, 자, not P는 부등호가 반대로 바뀔 거니까 어렵지 않게 그냥 요렇게 범위가 나올 거고, 다음 Q는 그냥 써있는 그대로 인수분해해서 0과 3분의 K 나오지. 이거는 좀 써보자. 이렇게 되잖아, 풀면. 자,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다들 잘 했을 텐데, 그냥 높아심에. 요거 답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 이 문제에선 단정 지을 수 있는데, 이 문제 아닌 그냥 이 식만 띡 있을 때 이거라고 하면 안 된다. 그지? 왜? k가 뭔지 모르니까. k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다행히도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는 크겠지. 그래서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알겠지? 그럼 만약에 다른 문제에서 k가 자연수다 있다는 조건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 이걸 때도 있고 3분의 k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고 할 수도 있어. 모르는 거다. 이런 거 실수해서 명제에서 틀리지 말고.
자,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나 P의 범위와 Q의 범위가 잡혔고, 근데 그게 거짓이래. 그 거짓임을 보이는 발례가 3밖에 없대. 자, 그러면 발례집합은 뭐라 그랬나? 차집합이랬지. 이제 머릿속에 들어갔지, 얘들아? 발례집합은 차집합, 부정은 여집합. 자, 그러니까 얘가 거짓이다라는 발례는 어디에 있냐면,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례는 진리집합으로 바꾸자. P의 여집합과 Q의 차집합이야. 요게 발례집합.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얘를 실제로 연산을 해서 뭐 차집합 바꾸고 한다면 뭐 드모르가 묶는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지금 얘는 어차피 범위니까 차집합의 개념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P의 여집합은 얘잖아, Q는 얘지. 그래서 수직선상으로 그냥 보면 되지. 자, 수직선에 나 P는 1부터 4까지인데 차집합 얘에서 Q에 해당되는 부분을 없앤 거지, 그치? 근데 Q에 해당되는 부분이 0부터 3분의 K까지. 근데 말이 되려면 3분의 K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럼 공집합 되잖아, 차집합하면. 3분의 K가 뭐 이쯤에 있겠지 뭐. 하얀 부분에서 노란 부분을 제거한 게 차집합이자 발례집합이니까 그게 어디? 여기. 요 부분이 발례집합. 근데 그 발례집합의 정수로 3밖에 없대. 그럼 여기에 3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지. 그럼 2는 여기 빨간 부분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2는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요 관계로 우리는 K 값의 범위를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결론은 K 값의 합이지. 그러면 지금 요 그림 그대로 3분의 K라는 애는 2와 3 사이에 있어야 돼. 자, 등호 판단하자. 얘가 3이면, 즉 얘가 3이야. 그럼 얘에서 이 부분을 뺐을 때 3 살아남아 안 살아남아? 없어지잖아. 얘도 3을 갖고 있으니까. 차집합이니까. 얘가 3을 갖고 있으면 차집합 안에 3 없겠지. 그러니까 얘가 3이면 안 돼. 다음, 얘가 2면 어때? 얘가 2야. 2는 없어져도 되는 애잖아. 그러니까 등호 붙지. 이해됐을까? 내 목표는 여기에 3만 남길 거니까 얘가 2여도 돼. 근데 얘가 3이면 안 돼. 이 얘기지. 됐네. K의 범위는 6 이상 9 미만이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자연수의 합은 21. (29번) 잘 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고 넘겨서 봅시다. 31번에 256, 34번에 2, 35번에 1. 35번은 좀 까다로운 거 맞고 34번은 잘 풀었어, 다들. 31번 보자. 이거 왜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네. 보자.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인 자연수. 다음, 진리집합으로 바로 갈게. 자, P는 6의 약수를 했으니까 1, 2, 3, 6. 다음, Q는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를 했으니까 2, 3, 4, 6, 8, 9, 10 이지. 자, 이때 not P이고 not Q이면 R이다가 참이래. 자, 집합으로 바꾸자.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의 이고니까 교집합. 얘가 R의
부분집합이다. 요 얘기지? 자, 그러면 뭐 있는 그대로 얘도 바꾸고 얘도 바꾼 다음에 해도 되고 귀찮잖아. 알잖아. 이 정도는 부드럽게 바꿀 수 있지. P와 Q의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 자, 그럼 P와 Q의 합집합은 그냥 다 쓰면 되지. 그래서 P와 Q의 합집합은 1, 2, 3, 4, 6, 8, 9, 10이니까 P와 Q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1, 2, 3, 4, 5, 6, 7, 8, 9, 10. 5, 7이네. 그래서 해석. R은 5와 7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 오케이? 지금 결론이 얘가 5, 7 나왔으니까 이런 거잖아. 5와 7이라는 집합이 있을 때 R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게 결론이잖아. 최종. 그렇지? 그러면 R 이걸 만족시키는 집합 R의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걸 보고 또 두 개라고 하지 말고 R은 5, 7도 되고 1, 5, 7도 되고 1, 2, 5, 7도 되고 별의별 거 다 되지. 뭐야? 5와 7을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5와 7을 기억나지? 5와 7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제 너가 푼 것도 맞는데 그렇게 해도 당연히 되지. 당연히 되는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요거를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바꿔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 다음은 34번. 거의 다들 34번은 거의 다들 맞았어. 자, P와 Q의 진리집합을 먼저 보면 P는 2 이상 5 이하. 다음 Q는 K-3 이하 또는 K 플러스 3 이상. 뭐 여기까지는 별일 없지.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어떤 x에 대하여 P이고 Q이다. 얘가 거짓이래. 자, 그러면 애초에 이게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일단 요거 P이고 Q이다. P와 Q의 진리집합으로 보면 P와 Q의 교집합이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 뭔 소리냐면 이 P와 Q의 교집합 안에 어떤 X가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그게 참인 거잖아. 그럼 이걸 더 쉽게 말하자면 뭐야? P와 Q의 교집합이 있으면 참인 거지. 그 안에 X가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실수니까. 그지? 근데 거짓이래. 그 말은 뭐야? 얘가 없다는 소리지. P와 Q의 교집합이 없으니까 어떤 X가 없는 거지. 오케이?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얘가 참이 되려면 하나라도 되면 참이지만 어떤이 들어간 말이 거짓이 되려면 뭐야? 한 개도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교집합이 없다는 소리지. 예.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얘와 얘의 교집합이 없다로 가야겠지. 그래서 수직선에 표현해 보면 2 이상 5 이하가 있는데 교집합이 없어야 돼. 그럼 얘는 여기 써야겠지. 얘는 여기 써야겠지. 그리고 둘, 넷 다 막혀있는 애들이니까 등호도 성립하면 안 되겠다. 끝. 그래서 왼쪽을 보면 K-3이 2보다 작아야 된다. 다음 두 번째,
k 플러스 3이 5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최종 k의 범위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정수 3, 4 더해서 7. 자, 35번은 좀 까다로운데 일단 문제 보자. fx가 있는데 다음 명제가 참이 돼야 된대. 자, 명제가 뭐냐면 어떤 양수 x에 대하여 fx랑 3x 플러스 4랑 같아야 된대. fx 바로 넣을게. 얘가 참이래. 그러면 요거를 해석하면 뭐 굳이 해석할 필요까지 있나 싶겠지만 요걸 해석하자면 이런 거지.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는 3x 플러스 4라는 3차 방정식에 양근이 있다. 라고 보면 되지 않겠어? 4차 방정식에 양수인 근이 존재한다. 그게 똑같은 말이지. 어떤 양수 x에 대하여 요 식이 성립한다. 라고 했으니까 요 3차 방정식에다가 어떤 양수를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한다 잖아. 그 어떤 양수가 뭐야? 근이지 뭐. 그래서 3차 방정식에 양근이 존재한다 라고 풀면 되겠네 우리.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풀면 되지. 자, 풀면 정리 일단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x로 묶어주면 여기까지 됐다. 여기까지 뭐 별일 없지.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이제 이게 한 개지. 자, 그러면 얘는 0으로 근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애는 어디? 여기. 그러면 문제가 조금 더 줄어들지. 요 2차 방정식이 양근을 갖는다. 이렇게 문제가 풀리게 되겠지. 2차 방정식이 양근을 갖는다. 자, 그럼 어차피 근이라는 건 양수 아니면 음수 아니면 0이잖아. 쉽게 말하자면. 자,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 A는 정수래. A는 정수야. 그럼 만약에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양수랑 음수랑 0 중에 누굴 가질까라고 쳤을 때 일단 얘네들은 대입할 값이 애매하니까 얘부터 대입해보자. 얘가 0이라는 근을 갖는다라고 친다면 x에다 0 넣어봐. 그럼 그때 a 값은 2분의 3이지. 근데 a는 정수라며. 그 말은 뭐야? 역으로 말하면 이 2차 방정식은 절대로 0이라는 근을 갖지 않는다는 거지. 가질 수 없지. a가 정수기 때문에. 얘가 0이라는 근을 가지려면 a가 2분의 3이어야 되잖아. 근데 a는 정수라며.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a가 정수면 얘는 절대로 0을 못 갖지. 근으로. 됐네? 그럼 0은 신경 쓸 것도 없겠다.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은 양근 아니면 음근을 가져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 a가 정수라서.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양근을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 두 개를 가져도 되고 하나만 가져도 돼. 그러면 애초에 0이라는 근을 못 갖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 둘 다 음수만 아니면 돼. 내 말 이해됨?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0이라는 근이 A가 정수이기 때문에 0이라는 근이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저 2차 방정식은 둘 다 양근이거나 양근 음근이거나 음근 음근 이거밖에 없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양근이 있으면 되잖아.
그럼 요거랑 요거를 계산해도 되지만 귀찮잖아. 음근일대를 찾아서 그거 뺀 나머지가 다 양근을 갖겠지 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뭐야? 두근이 음수일 조건. 1학기 때 했던 거. 재민아, 두근이 음수일 조건 뭐야? 보면 기억나을 거야, 다들. 그치? 두근이 음수일 조건, 실근이 있어야 되고, 두근의 합은 두근이 음수니까 음수고 있고, 두근의 곱은 양수지. 자, 그래서 해보면, 판별식 하면, 이렇게 됐지.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건 뭐야? 이거야? 아니지. 이거야. 반대지. 얘만 아니면 되잖아. 얘만 아니면 되잖아. 이랬지? 얘만 아니면 얘 아니면 얘일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두근이 음근일 조건의 반대 방향이 답이겠다. 맞니?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얘는 당장은 신경 쓰면 안 된다. 생각해봐, 얘들아. 요 둘을 합쳤다 생각해봐. 요 둘만 합치면 되거든? 근데 요 셋을 합친 다음에 그거의 반대로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이 셋을 합친 다음에 얘의 반대는 두근이 양수거나 하나가 양수의 조건이 아니지. 왜? 얘도 뒤집어버리면 얘 뒤집으면 뭔데? 허근가주 조건이잖아. 얘는 뒤집으면 안 돼. 얘만 뒤집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만 뒤집어야 돼. 만약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요 관계, 요 단계가 헷갈린다면 그냥 요거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얘는 뒤집으면 안 돼. 얘는 뒤집으면 허근 조건 되잖아. 얘만 뒤집어야지. 그래서 얘의 범위가 얘네들의 공통 범위니까 A가 0보다 크다, 2분의 3보다 크다, 2분의 3보다 크다지. 얘만 뒤집어야지.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제 최종 답은 이제는 얘랑 얘와의 공통범위겠지. 이렇게 가야겠지. 식은 가진 조건은 그대로 끌고 가야 되잖아. 내 말이 이해됐어, 얘들아? 실근 조건은 그대로 끌고 가고 두근이 음수일 조건만 뒤집으면 되지. 그래서 공통범위는 A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 범위에 있는 정수 A의 최대값은 이라고 했으니까 1이 정답. 그래서 요거는 좀 지엽적인 문제기는 해. 1학기 때 배웠던 거 요거 한번 나왔는데 이제만 하면 한번 보는 거 정도는 나쁘지 않으니까. 지금 이거 다 보고 틀렸다. 아니면 자기 개인적으로 이거 좀 껄끄럽다 하는 사람들은 정리 잘해. 자, 일단 36번에서 배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푼 사람도 있을 텐데
자, 36번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얘들아, 이 문제에서 푸는 데 있어서 역을 구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역 구하는 거 아니야. 왜? 자,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 지금 이거 정리 안 된 사람 잘 봐봐. 이런 문제 자주 볼 거거든.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그 말은 진리집합으로 보자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란 소리지. 다음 얘 역은 Q이면 P이다지. 자, 얘가 참이래. 그 말은 Q가 P의 부분집합이란 소리지. 다음 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지. 얘도 참이래. 그러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소리고, 그거는 알다시피 여집합의 포함관계는 그냥집합의 포함관계의 정반대니까 요거지. 그래서 요 둘이 참과 거짓을 공유한다 라고까지 배우는 거고, 그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어야 된대. 원래 명제가 있으면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어야 된대. 근데 대우는 진짜 너희가 알다시피 대우는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 문제가 이상하지 않는 한. 그러면 원래 명제랑 역이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건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소리고, 역이 참이라는 소리는 Q가 P의 부분집합이라는 소리지. 즉, 이 문제는 뭐야? 얘와 얘가 모두 성립해야 돼. 그 말은 뭐야? 배웠잖아? 이 얘기지. 그잖아. 원래 명제랑 역이 모두 참이 된다는 건 뭐야? 둘이 똑같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게 주어진 명제가 참인 거, 그리고 걔의 역구에서 역의 역도 참인 거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뭐야? 기억, 니은, 디귿 보기에서 앞에 있는 P와 뒤에 있는 Q의 진리집합을 구했을 때 그 둘이 똑같은 거 찾으시오라는 문제야. 이런 거 역 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억을 보면, 자, 앞에 있는 P는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더한 게 0이다고, 뒤에 있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지. 지금 A와 B는 실수. 자, 절대값 두 개 더한 게 0이다. A와 B가 모두 0이다. 제곱 더한 게 0이다. A와 B가 모두 0이다. 둘이 똑같네. 그러니까 맞지. 이거를 얘면 얘다가 참인 거 확인하고 얘면 얘다 참인 거 확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물론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겠지. 근데 당연히 시간 차이가 엄청 나잖니. 그지? 다음 니은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 뒤에 거 A 플러스 B가 2보다 크다. 자, 주어진 명제가 참거짓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첫 번째 누가 뭐래도 뭐야? 그냥 읽는 거지. 무조건 이거 먼저야. 물론 여기서 읽어서 판단했을 때 그 판단에 오류가 생기면 그건 좀 곤란하긴 한데, 그냥 이런 거는 야 그냥 읽으면 되잖아.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면 더한 건 2보다 커. 맞아? 맞잖아. 그래서 읽어서 그냥 너희 상식에 기대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면 돼. 그럼 또 다른 예 이런 거 뭐 A가 1보다 크다면 A제곱 2보다 크다면 A제곱은 4보다 크다. 맞아? 맞잖아. 야 2보다 큰 거 제곱하면 4보다 큰 거 맞잖아. 그럼 이거 거꾸로 하면 제곱이 4보다 크면 A는 2보다 크니? 그건 아니잖아. 이 정도는 굳이 진리집합 안 해도 되잖아. 당연히 되지. 얘의 진리집합은 당연히 2자체고 얘의 진리집합은 A가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는 나중 얘기고 그냥 읽어서 맞네 틀리네 너희가 판단 가능한 거면 그냥 읽어서 판단하면 돼. 참고짓은. 근데 그게 좀 아리까리하고 헷갈린다면 그게 이제 진리집합을 구해서 포함관계를 보는 거지. 그게 벤 다이어그램일 수도 있고 수직선상으로 표현해야 될 수도 있고 그냥 원소를 세야 되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케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 니은은 뭐야? 그냥 읽으면 되지. 1보다 큰 거 두 개를 더하면 2보다 커? 맞지? 근데
두 개 더한 게 2보다 크다고 둘 다 1보다 커야 돼? 그건 아니잖아. 얘면 얘인데 얘면 얘는 아니잖아. 당연히 틀렸지. 얘는 굳이 진리집합 볼 것도 없다. 그지? 디귿. A와 B를 곱한 게 1보다 크다면 A가 1보다 크거나 B가 1보다 크다. 어때? 야, 두 개 곱한 게 1보다 크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1보다 커야 돼. 맞아? 그럴 리가 없지. 그치? 둘 다 마이너스 해도 되잖아. 이 정도는 너희 충분히 알잖아. 그치? 안 돼. 얘면 얘다 안 돼. 다음. 얘면 얘다도 되니? 그것도 택도 없지. 야, 둘 중에 하나가 1보다 크다고 곱한 게 1보다 커야 돼? 아니지. 둘 중에 하나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이 정도는 너희 충분히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택도 없어. 틀렸어. 그래서 정답 1번. 지금 요 한 거 틀렸거나 이해가 좀 힘들었다, 좀 푸는 게 힘들었다 라는 사람들은 정리 잘해도 이런 게 쌓이면 이제 실력 된다. 진짜로. 지금은 틀릴지언정. 지금 잘 되는 사람은 뭐 됐고. 또 그거랑 비슷한 게 이제 39번이지. 자, A, B 실수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어야 된대. P이면 Q이다. 만 성립해야 돼. 그리고 P와 Q는 같으면 안 돼. 그럼 얘도 뭐 써보면 되지. 기억. 곱한 게 0이다. 제곱끼리 더한 게 0이다. 곱한 게 0이면 제곱끼리 더한 건 0이야. 맞아? 아니지. 당연히 아니잖아. 얘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다고 얘는 둘 다 0이다잖아. 그지? 기억 안 됨. 다음 니은. A가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아. A와 B를 곱한 건 0보다 작아. 그냥 읽어보자. 일단 먼저 할 건 읽어보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 근데 헷갈려. 그러면 진리집합 구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야. 흐름이. 참고짓은. 자, A는 양수, B는 음수야. 그러면 곱한 건 음수야. 맞아? 맞잖아. 맞지? 얘면 얘다 맞아. 다음 얘면 얘다는 어때? 곱한 게 음수면 A는 양수고 B는 음수야. 맞아? 아니지. 거꾸로일 수도 있잖아. 이거는 맞지만 이거는 안 돼.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잘 안 되는 사람들 36, 39 잘 안 되는 사람들 잘 들어. 디귿. 제곱끼리 뺀 게 0이래. 세제곱끼리 뺀 게 0이래. 자, 제곱끼리 이것도 그냥 읽어서 해석해보자. 제곱끼리 빼서 0이 된다는 건 뭐야? A와 B는 절대값만 같으면 돼. 세제곱끼리 뺐을 때 0이 되는 건 그냥 똑같아야 돼. 그래서 누가 더 범위가 커? 얘가 더 커. 얘는 절대값만 같으면 돼. 부호는 신경 꺼도 돼. 근데 얘는 부호도 신경 써서 다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되는 게 얘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이것만 돼. 그러니까 얘 안 돼. 그래서 정답 2번. 지금 이거 풀이 과정 딱히 별거 없이 그냥 답 띡띡 맞은 사람들은 그냥 잘한 거야. 잘했어. 근데 이거 틀렸거나 좀 애먹었던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체계화 시켜서 맞춰야 된다. 40번에 정답 5번. 40번은 일단 뭐 써보면 P는 나다리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는 아래 어차피 집합 가지고 해야 되니까 아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됐지? 다음 R은 낙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R은 낙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거지? 자, 그럼 문제에서 준 게 요거 두 개야. 그럼 이거 보기 편하게 순서 바꿔줄게.
자, 이렇게 두 개를 문제에서 줬어. 이 상태에서 항상 옳은 게 아닌 게 뭐냐라고 해서. 그러면 이걸 보고 먼저 고민해야지. 이거 연결될 수 있을지를. 연결되는 얘와 얘 공통으로 쓰인 게 누구야? R이지? 그럼 얘네 둘을 R로 연결시킬 수 있나 확인해야 돼. 있지? 요거 R의 여집합은 Q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해도 되잖아. 왜냐면 요게 not Q이면 R이다니까 요거 대우로 not R이면 Q다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순서 왜 바꿨어? P면 not R인데 not R이면 Q랬으니까 연결이 돼서 P면 Q다도 생기거든. 그러면 요거의 대우도 써주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까지 만들 수 있고, 만들자 한다면. 그래서 문제에서 준 거는 요 두 개인데 요 두 개가 연결되는 공통으로 있는 알파벳이 있는지 확인해서 있네? 그럼 연결시켜서 추가적으로 참인 것도 찾아주면 좋겠지. 그럼 요 상태까지 왔으면 이제 그걸로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되겠지. 자, 그러면 결론. P는 Q의 부분집합, 이건 뭐 딱히 쓸데없을 것 같으니까 떼쁘고. P는 Q의 부분집합이고 P는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고 Q의 여집합은 R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요거 한꺼번에 써주면 결론. P는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인데 그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은 Q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최종 결론이지. 됐니? 지금 사실 요거까지는 안 가도 되지. 근데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어차피 3단원법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요게 P면 P는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인데 R의 여집합은 Q의 부분집합이다. 요거를 일렬로 쭉 쓴 거지. 그냥. 그럼 벤 다이어그램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뭐 이렇게 있는 거지 뭐. 이 상태 안 익었어? 그럼 이거 보고 확인하면 되지. 그래서 1번 P와 R의 교집합은 없다. P가 여기 있고 R의 여집합이 여기니까 여기가 R이지. 그럼 P랑 R은 겹치는 거 없지. 맞고. 2번 P와 R의 여집합은 P와 R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P. 맞지? 됐고. 3번 P와 Q의 교집합은 P다. 맞고. 4번 Q와 R의 합집합. Q와 R 합치면 전체 맞지? 4번도 맞고. 5번 Q의 여집합. 그럼 Q의 여집합은 어디? 여기가 Q의 여집합이지. Q의 여집합과 R의 교집합은 R이다. 맞아? Q의 여집합은 여기고 R의 여집합은 여기랑 여기야. 걔네들의 교집합은 여기지. Q의 여집합이지. R이 아니라. 그래서 5번 정답.